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중에 지방이 많은 질환인데요. 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약 드시면서 식이 조절도 같이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저는 진단받고 하도 걱정이 돼서 고기는 일체 안 먹고요. 새우 끊은 지 오래됐어요. 달걀도 흰자만 먹어요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식사 후에 믹스커피 꼭 한 잔씩 드시더라고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고기나 새우, 달걀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500가지의 일을 하는 간, 이 바쁜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80%가 만들어지죠. HDL, LDL은 이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버스와 같은데요. LDL 버스는 콜레스테롤을 잔뜩 싣고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담즙산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을 만들고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D의 합성에 관여하기도 하죠. 이렇게 LDL 버스가 일을 마치고 간으로 돌아오면 HDL 버스가 출동합니다. HDL 버스는 혈관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콜레스테롤을 다시 수거해서 간으로 가져갑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기관에 나눠주고 HDL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가져가고. 정리되시죠? 아니, 그럼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중요한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고 주위에서도 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몸이 산화되고 염증이 생기면 그곳을 치료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염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를 치료하고 보수해야 할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LDL 콜레스테롤은 LDL-A와 LDL-B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 있는데요. LDL-A 콜레스테롤은 입자가 크고 폭신폭신한 데 반해서 LDL-B 콜레스테롤은 작고 날카로워서 혈관에 잘 박힙니다. 체내에 염증이 많아지면 LDL 콜레스테롤 중 크기가 작고 날카로운 LDL-B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으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체내에 염증이 많아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수치를 낮춰버리면 간에 무리가 가겠죠. 결론적으로 내 몸의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려면 내 몸이 콜레스테롤을 덜 필요한 몸으로 만들면 됩니다. 바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죠. 그럼 내 몸에 염증을 만드는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무분별한 당분 섭취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빵, 그리고 달달한 음료나 커피 등에 들어있는 당분. 가공된 탄수화물은 찐득찐득한 상태로 여러 조식에서 염증을 만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마룻바닥에 콜라를 쏟은 상태로 몇 시간 지나면 바닥이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몸에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내 혈액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끈적끈적한 당은 단백질 분자에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당화된 단백질은 유독물질이 되고 인체에 손상을 줘서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만듭니다. 나는 단 것 안 먹는데 하시는 분 많으세요. 입가심으로 드시는 과자나 단맛이 많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서 동맥경화의 위험을 올리게 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식세포가 모여들게 되는데 이 대식세포는 거품세포가 되고 플라크를 만들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 새우를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당을 끊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먼저 끊으셔야 되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채소 위주의 식습관과 과일도 당분 함량이 적은 과일을 드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믹스커피, 케이크, 사탕 등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과도한 당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장질환의 발생 확률을 3배나 높입니다. 패스트푸드, 마가린이 들어간 패스트리, 도넛, 과자나 치킨 등을 끊으세요. 가공육을 끊으셔야 됩니다. 작은 핫도그 하나, 냉동치킨 2조각 정도의 가공육만 먹어도 심장 발생 위험이 42%나 높아집니다.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끊으세요.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등의
섭취량을 줄이시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코큐텐은 심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산화를 방지해서 염증을 낮춰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나이아신과 판토텐산은 우리 몸이 산화되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작고 단단한 LDL-B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식이섬유는 혈중의 지방과 당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갱년기가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걷는 운동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약으로 쓰이는 스타틴계 약물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데 약을 시작하기 전에 식이 조절과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 초기에는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송스티비와 함께 건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셔서 하루하루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